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스타링크입니다. 그냥 쓸까 하다가 댓글을 보니까 어떻게 저런 걸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진짜 리퍼였긴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제는 3개의 스타링크 킷이 저희 집 근처로 왔다 가는 건가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배송 사고가 났죠. 이게 지금 페덱스가 배째라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한테 리퍼를 보내준 것 같긴 합니다. 스타링크 측에서. 물론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페덱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푸시해서 받아내겠죠. 다행입니다. 그 다음 이제 리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모퉁이에 스크래치가 아무리 봐도 너무 큰 것 같고, 댓글 반응 봐서 제가 또 연락을 했더니 뭐 바꿔는 주겠다고는 하는데 자기네들의 이제 리퍼 그 과정이 굉장히 뭐 잘 한다, 그러니까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원하냐, 이게 잘 작동하는지 하여튼 찜찜해서 다시 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리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 킷이 오지 않을까. 이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찾아 먹어야죠. 싸워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구도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어찌 보면 단순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항상 여기에 적응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그런 빠른 빠릿빠릿한 시스템, 물론 완벽한 건 아니겠죠. 어느 나라도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긴 하지만 좀 미국이 좀 유독 이런 게 심한 것 같긴 합니다. 불평 불만이 있으면 반드시 제기를 해야 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점. 그래서 세 번째 킷이, 두 번째 지금 받은 거는 빨리 리턴하랍니다. 그래서 그 라벨로 받아서 리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FSD 베타 이제 날짜가 또 하루 업데이트했지만 여전히 저는 100점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제가 또 너무 자만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안전운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기가, 그리고 영상을 제가 쏘는 영상을 촬영하기가 이렇게 좀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또 100점 맞는 팁을 알려달라. 어제의 이야기는 사실 그런 게 없고, 얘가 파해를 해서 점수를 파헤쳐서 어떤 루포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100점을 맞겠다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나름의 안전운전의 그러니까 팁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 점수가 높이는지 스스로 테슬라가 잘 가이드가 있는데요. 제가 저희 가족이라든지 친척, 가족분들의, 특히 한국분들의 그런 운전 형태를 보면요, 앞차간 거리? 저도 이게 문제인데, 저도 별 수 없는 그래서 한국인인데, unsafe following이라는 게 결국 앞차간 거리, 안전거리를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브레이킹을 덜 밟게 되고요. 그리고 경고가 나와서 점수가 깎인다 그러는데, 저도 이거 보시면 노란색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 세팅도 어떻게 하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경고가 나온다 그래서 점수가 얘가 이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게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의 그 확률을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경고에, 그러니까 좀 너무 부자연스럽게 운전하시기보단 자연스럽게 하되 좀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팁이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답답하시겠죠. 한국 분들은 대부분. 특히 그 끼어들기. 저의 오토파일럿 세팅은 5입니다. 5. 이게 1부터 8까지인데 이러면은 차가 좀 막히거나 이러면 대번 끼어듭니다. 근데 뭐 한두 대 끼어든다고, 좀 더 끼어든다고 제가 얼마 뭐 빨리 느리게 가겠습니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저는 쏘되 앞이 뻥 뚫렸을 때만 쏘지, 절대로 앞차가 있는데 뭐 악셀레이션을 밟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근데 한국 사정에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가 좀 붐비겠죠. 좀만 나아도. 아무리 미국 기준으로는 도시지만 한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촌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안전거리를 더 확보하기가 쉬운 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안전운전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100점 맞는다가 이게 그래도 첫 번째, 그래도 다른 여러 팁보다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칠링 하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서 운전을 하시는 게 100점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는 또 주식을,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 저는 5% 이상, 5%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잘 주식 얘기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제 장이 좋았죠.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5% 정도의 페이크 어카운트, 봇들, 근데 모든 SNS 플랫폼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좀 홀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를 사는데 아직 스틸 카메레트 에퀴지션입니다. 아직 하는 중인데 아마 뭐 돈을 깎으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이건 누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여러 얼라이언스들은 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링키지가 좀 약하다고 얘기를 그래서 했는데, 이건 제가 얼추 제가 생각한 대로 가고는 있죠. 참 그 공매도 리포트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식이 지금 안 가고 있죠. 54달러인데 인수하기로 한 가격이 거길 지금 못 가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 덕에 오늘 장이 좋았지만 테슬라가 5% 이상 뛰는, 이제 장 후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6%가 넘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수하는 게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막판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정말 역대급,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AI 트레이닝이나 데이터 그런 것들은 아직 이야기하기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저도 딱히 지금까지 그렇게 수익성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임원진들이나 이런 것 분들에 대한 능력이 뭐 비판적일 수도 있죠. 근데 좀 공감되는 면들들 이제 잘렸거든요. 거기다가 애가 있으면은 이제 휴가를 쓸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날아간 것 같은데, 뭐 일론 머스크가 이건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서 서바이브 하는 게 수억을 벌어도, 아마 수십억을 벌어도 뭐 견딜만은 하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패키지가 있을 테니까. 그래도 확실한 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수억을 벌어도 직장이 날아가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이게 좀 이렇게 잘렸다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저도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일을 안 하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 사람들은 뭐 새벽까지 뭐 5일 버닝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의 가장 장점이자 이게 또 단점인 게 고용의 플렉시빌리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늘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어찌 됐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일하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고, 항상 저 무시무시한 외노자들한테는 H1 비자라든지 아니면 뭐 영주권, 아니면 미국인일지라도 날아가게 되면 한순간에 수억을 벌어도 보험이라든지 이걸 긴장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감이 돼서 좀 안타까움이, 거기다가 퍼터니티 리브에서 잘린다라는 게 참 역시. 그리고 여기 인터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떠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말도, 항상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겪거나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 늘 도사려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기는 쉬운 편이 아니다. 그 다음 또 배터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빡빡하죠? 지금 파나소닉이 테슬라한테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야 4680 좀 빨리 만들어라, 빨리 개발해라. 지금 압박을 엄청 넣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파나소닉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꾸준히 아주 매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테슬라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전에 했듯이 언제든지 퍼포먼스가 떨어지면 우리는 너와 계약을 끊고 우리가 직접 달려들 수 있다라는 말,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못하면은 잘라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여기 이런 히로카즈 우메다 칩 파이낸셜 오피서도 이렇게 직접 인터뷰로 얘기하는데, 엄청 그러니까 일본인 특유의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은 정말 푸시가 장난이 아니라는 점. 흡사 제가 2년 전에 배터리 회사들
이거 압박 장난 아닐 거라는 게 다시 겹쳐져서 앞서 잘린 것과 이게 지금 동일시 돼서 그 덕에 테슬라 주주들은 이래서 행복을 한 거지만 이게 양면성,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저 역시도 누군가는 고용인이기 때문에 이 쪼임들 쉽지 않다. 그리고 마이닝에 대해서도 이미 익히 얘기를 했죠. 근데 앞선 그 발언들과 오늘은 좀 그런 압박이 주제가 되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FT하고 이제 대화에서 요런 구문이 있는데, 아니 이게 말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방법이 없으면은 내가 마이닝을 하는 회사를 사겠거나 이제 직접 뛰어든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우리는 그런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보고, 그러니까 협력업체랑도 이렇게 잘 간다는 뉘앙스지만, 그리고 별로 마이닝 컴퍼니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게 온리 웨이면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배터리 기술이 뭐 딱히 그렇게, 제가 뭐 요즘 논문 많이 안 읽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가격이 뭐 그렇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그 뭐 제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양산 문제라든지 그 지겹게 들었는데, 결국 그 배경을 알게 되면은 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초토화를 했는데, 결국 커스터머한테 가장 가까운 테슬라가 밑바닥 원자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과연 그 원자재 업체들이 경쟁이 되겠냐라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이익을 최소화하면,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하고 이런 트랜지션을 하는 게 내 목표고,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 이게 본의 아니게 압박과 초토화가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다라는 것밖에, 이걸 들어보면은 참 무서운 기업이다. 요즘은 다 압박과 이런 게 되겠군요. 마지막은 좀 안타깝죠. 루나가 UST죠. 이거 테더, 그러니까 패깅에서 쓰는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다 이제 박살이 났고, 한국인 대표인 이제 루나랩 대표이신 권도님, 도님도 구제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반응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돈에는 권위가 실려 있는데, 아이디얼하게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개념은 정말 좋으나, 또 다른 이게 사기, 폰지 사기라는 얘기가 참 말이 많죠. 미국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늘 싸워야 되고, 모르시면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은 발을 빼는 게, 절대로 누가 구제해 주거나 스스로의 그거는 참 찾아야 된다는 게, 물론 나름 사회복지망이 있긴 하다곤 하지만, 여기는 제가 경험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스스로 것을 좀 더 찾아야 되는, 참 이게 동양인의 사고와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런 힘이 있죠.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저도 그냥 생각해 볼 점이, 아니 페드나 미국 US government가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서명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디지털 애셋에 대해서. 여기 보면요, 이 다음 구문에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미국인에 대한 투자, 미국에 대한 자산, 미국에 대한 화폐에 대한 보호, 딱 읽어보면 달러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게 그냥 확연히 느껴집니다. 미국의 자산을 보호한다가 제일 가치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든 오일 거래, 사우디도 그런 압박을 넣고 있죠. 지금 달러로 거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물론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엄청나게 거래가 되는데 그걸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달러 거래를 줄이려고 각국이, 특히 러시아나 반미 정서를 가진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다면은, 미국이 크립토에 손을 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일 거래에서 이 통화량을 유지를 못하게 됐을 때, 크립토로 만약 미국 정부가, 진정한 이게 패깅이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이게 이제부터 1달러가 이게 CBDC, 나 이게 1달러 할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통화가 다 죽을걸요? 지금 원화가 우리가 환전을 하고 국가 내에서 발행을 하고 실제 지폐를 발행하고 그 보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손쉽게 달러를 그냥 수수료 없이 내가 가진 돈을 달러로 확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달러 거래가 쉬워진다라고.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오일에서 떨어지는
달러 통화량을 크립토로 늘려버린다면 그냥 전 세계 거의 모든 통화는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긴 하다. 세금을 IRS가 크립토를 받는다면 크립토를 생각하는 게, 근데 이거는 그냥 미국 정부가 손을 대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칠 파장이 어마무시하다. 진짜 미국 정부가 달러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에 손을 대고 전 세계가 손쉽게 달러를 거래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굳이 오일에나, 그러니까 오히려 오일이라든지 저런 데서 지금 달러로만 전 세계가 거래되는 것들이 있는데 반미 정서를 갖고 그런 걸 자꾸 압박하기 시작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다른 루트를 찾게 되고 그중 하나의 옵션이 이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급하게 이걸 사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